시장님은 도의회도 계셨고 예. 또 도청에도 이렇게 중책을 맡으셨고 예. 그 시장님 오셨는데 아주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임기 내에 그 역적 추진 사업이라든지 또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이 전임 시장님들이 못했던 이런 걸 특별히 이제 또 하고 싶다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좀. 저는 저 청문회 때나 취임사에도 했지만 어차피 저희도는 하나 아닙니까? 예. 어차피 정책은 도가 만들고 양쪽 행정실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는 큰 틀에서 민선 7기 후반기 정책들이 안착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역할이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한 거는 그래도 시장으로서의 현재 추진할 사항은 저는 그 아동 친화 도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 두 개는 저희들이 내년도도 관련해서 아동 친화 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노회는 소통협력센터 리모델링을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 면적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 1층의 면적이 다 250평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2층 공간을 전부 아이들 공간으로 주자. 2층 공간을.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실내는 그런 쪽으로 그 공간에서 한번 아동에 관련 이 애들이 심신 성장이나 인성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또 밖에 이제는 놀이터도 천편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군데 정도가 이제 아동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놀이터를 제주시 원도심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큰 돈 들어 한 2군데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자라는 아이들한테 어떤 그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아이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뭐하고 하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다 같이 가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주시내 올레 코스 중에서 우리 교통 약자들이 오름까지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턱이 지어갖고 우리가 해안도로를 타려고 휠체어로라도 한번 다니려고 턱이 지어서 때문에 지금 우리 내년도에 사업에 한 2군데 정도 올레 코스에 그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2군데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우리 도의에 그래도 그거를 몸소 느낀 우리 김경미위원하고 지체장애인 협회하고들이 어느 코스를 가장 그러면 우리가 만들 거냐.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라콜수 2군데 정도를 저가 이제 시장으로 오면서 큰 예산은 안 들이지만 큰 돈은 안 들이지만은 이런 아동 친화 도시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쪽에서 좀 저 임기 동안에 좀 시범 사업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좀 우리에게 필요한 거면은 그 이후에도 좀 역점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2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한데 한간에는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시도 예산 중앙의 대절충 예산 따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전체 예산 봤을 때도 저희들이 제주도가 예산 증가율이 0.1% 아닙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 예산 증가율보다 더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주도 전체 예산이 금년도 예산 대비 70억 백이 증액이 안 됐지만은 저희들이 140억인가 180억이 제주시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년도 이제 본예산 도의회에 제출한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거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 저는 국비 절충 관련해서도 저도 중앙부처도 가보고 국회도 가보면 나는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들한테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준다. 그래서
중앙부처 관련 국과장이 바뀌면 임의적 가서 상견례를 하라. 새로운 사람이 바뀌면. 그래서 좀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중앙 그 국부에 확보하는데 우리 담당 국장 과장님들한테 뭐 의례적으로만 가지 마라 그래. 뭐 이번에는 담당 팀장이 갔다 오면 다음에는 우리 과장이 가고 다음에는 국장이 가고 그러면은 그 중앙부처 공직자들 아 이게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국장 과장 이렇게 온가 저는 그거를 주문하면서 왜냐하면은 저희도 재정 추계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만이 이 지역 경제에 좀 숨통을 트일 거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 국비 확보에 또 뉴딜 사업 이제 저희 공무에 저희들이 그 최대한 이제 그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는 철저하게 상하수도 본부에서 다 합니다. 계획에는 수립. 우리 시 상하수도과는 그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이호나 도도 같은 경우는 이 여름철에 집중해 올 때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도 하수정말 처리장이 지금 13만 톤짜리를 이제 그 22만 톤인가 24만 톤으로 이제 우리가 증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또는 시간대별로 어떤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때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게 도심권에 걸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주 시내에도 그 하수 정말 처리장이 그 세 군데가 있다게 저 우리 저 구자의 동부 하수 정말 처리장, 도두의 제주시의 하수 정말 처리장, 판포의 서부 하수 정말 이 세 군데가 다 증설 계획이 돼 있어 맞지. 도두는 12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저 동부 하수 정말처럼은 12,000톤인데 여기도 배로 증가하게 24,000톤으로 또 서부도 배로 증가해야 또 이제 다 이제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증설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문제는 세 군데가 다 민원이 있어 마시네.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 공기가 좀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세 군데가 당초 계획대로 증설량이 다 확보하게 되면은 한 인구가 대략적으로 저희도 전 지역으로 봤을 때 지금 70만이지만은 서귀포도 이제 그렇게 이제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인구 대비까지는 증설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면은 그 특히 우리 도도 하수정말 처리장이 저게 우리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제 총 사업비가 한 3,800억짜리 사업인데 저것이 이제 빠르면 내년 정도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도에서 이제 발주해서 그러면은 저 한 2, 3년 안에 이제 한 2025년 정도 가면은 저것이 완공되면은 제주시의 가장 현안 문제 이 생활 오폐수 문제들을 크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타워 같은 거 해서 이제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 오폐수는 어떻게 배출할 거냐. 일부 50%는 저게 자체적으로 저 중수 처리를 합니다. 나머지 50%를 배출하는 데는 저기는 우리가 시간대를 조절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시간대 아침이나 점심 저녁 때는 거기서 배출을 못하게 그래서 드림타워는 탱크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 여기는 야간 심야 시간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시간대 저 오수를 배출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24시간을 그것이 다 이제 그 배출량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는 보통 이제 저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 뭐 저녁 시간대 뭐 저녁 뭐 8시 넘으면 좀 양이 줄어들는 그러면 우리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너네 심야 시간대 새벽 시간대를 이제 저 도도로 하수 정말 처리장 요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안을 봤을 때는 그 인구 비례로 강하시. 예를 들어서 노영 연동이 인구가 많이 사니까 거기가 이미 도시 개혁한 도시지만은 이미 그 계획의 주차는 다 이제 오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래서 우리가 저 주차장 복층화도를 많이 하는데 주차장 복층화도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침수를 할 수가 없는 거라면 그 부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우리가 3층을 할 수도 있고 뭐 높이가 이제 우리가 고도 제한 없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 용적률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재심의를 바꾸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 그렇게 계획은 다 출입하는데 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복숭아 사업이 막 지연되는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옆에 이게 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찬성인데 하나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 복숭아 계획을 다 설계한 건데 그 동네 사람은 다 찬성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서 이게 노형으로 간 게 있다 이번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원도심이거든 뭐 이제 뭐 신도시건 관계없이 가능하면은 공용 주차장으로서 이제 복숭아에서 이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 그거는 어디 구분 없이 해야 될 거고 그게 가장 지금 수건 사업이죠.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뭐 제가 취임하면서도 좀 이거 시민들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그분들이 주장한 것도 하면 저희들도 우리 담당 국장 과장도 몇 번을 다녀왔지만은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대표성이 없다 이게. 도청한 예를 들어서 예를 다른 어떤 특정 단체가 하시면은 단체 대표님을 만나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저희들과 회의도 하면서 좀 하면서 서로 간에 좀 근데 이 우리가 지금 도청학회에 가면 자칭 천막촌 가면은 만약에 어느 사람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 각자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없어서 저희들이 그 대화 창구가 없는 내라상도 있고 이제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권위원회에서가 이거 천막을 대집행을 하지 말라는 우리한테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권위원회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2, 3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이동권과 보행권을 불편을 주면서 불법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 유권 해석을 요청할 거다. 또 왜냐면 그래서 저는 인권이라는 거는 시민들의 인권도 인권위원회에서가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그분들이 주장한 거를 이제 좀 알려내기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그런 권고를 한 걸로 같아요. 한 2년 전에 처음 쳤을 때는 근데 제주시가 행정 대집행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권위원회에 이런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에 본인들이 이사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동권이 불편을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우리가 행정 대집행에는 이게 어떤 한번 그거를 다시 인권위원회에 저희들이 권고 요청을 하려고 하시면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가 또 하면은 또 그런 상황이 벌써면 또 이제 행정이 아무런 그런 또 만약에 그것도 우리가 저기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도청합회가 이 천막이고 옆에 많이 주는데 그 주변의 그 관련 기관들이 내가 이런 기관들에서 어떤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를 동의를 협조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지. 근데 그 주변에 도청을 빼놓고 주변의 관련 기관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다 동의를 해줘놓고 이제는 와서 행정이 너네 뭐 하는 거냐 되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거로 집회가 할 때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게 동의를 해주지만은 저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그 관련 기관들도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동의를 해주지 말아요. 전기나 전기나 다 그 어디가 다 끌어다 주면서 이제는 행정한테는 그런 기관들도 그러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제한을 시켜버려야 해야 돼요. 저는 현재 제주시장으로서 이거 역할을 이제 그는 제가 임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선의 우리 시민과의 제가 약속한 대로 소통으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만약에 또 그다음 또 제가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게요. 새해를 맞으면서 시민들께 한 말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제주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의 그 방역 활동이나 사회적 거리에 우리 제주 시민들이 진짜 모범적으로 협력을 해준 데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도 지금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 또 시민들이 어떤 그런 생활에 불편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의 행정의 이 목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제주의 경제를 어떻게 좀 그래도 이제 끌어올릴 거냐.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나 예산 집행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런 이 전제하에 모든 이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에 그나마 핏줄은 통하겠으리 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